자, 민주당이 그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, 그리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,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서 업무 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게 큰 틀이에요. 네.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표적 수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네. 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된 건가요, 의원님? 그렇죠. 이게 오늘 법안이 제출됐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생각보다. 왜냐하면 우리가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하고 또 예. 민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고 예.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셨잖아요.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법으로 하기 위한 개혁을 지금 많은 분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제출 안 했었습니다. 예. 법안을 만들어 놨었고 조국혁 신당이 법안을 제출한 게 있었죠. 그 두 당의 법안이 대동소이한데 어떻든 이제 법안이 제출돼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뭐랄까 이제 재생이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정치검사들이 여전히 있거든요.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 헛된 꿈 깨라.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, 이제 한편 또 유념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후속 작업으로 이제 하위법령 개편 작업이 뒤따라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인력 재배치 이런 건 인사 문제지 않습니까? 그거를 이제 민정수석실이 총괄하게 되는데, 거기서 민정수석실의 역량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발휘되느냐, 이 점을 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일단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. 그 내용을 보시면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겠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총리실에 두겠다. 예.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민주당 법안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. 이게 애초에 검사라고 하는 존재는 영어로 프라시큐터라고 쓴단 말이죠. 예. 그러면 프라시큐트를 하는 사람 이거잖아요. 프라시큐트라는 게 동사인데 그거는 공소를 제기해서 유지하는 사람 이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하고 수사는 강제적인 행정작용이잖아요. 그러니까 예. 그런 점을 행안부가 관장해서 하겠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국회에서 조금 논의가 될 거예요, 아마. 행안부 밑에 경찰청도 있고, 중대범죄수사청도 있고, 그러면 행안부가 너무 강력해지는 거 아니냐, 이런 의견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럴 수도 그리고, 있겠네요. 이 수사기관 간의 조정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, 이제 이런 문제가, 여기 이제 총리실이 또 양쪽 부처를 장악한 상태에서 실무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가지고 하위법령들을 다 조율해낼 수 있을 것이냐, 사실은 그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수사경찰이나 수사검찰이나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검사들의 장난질이 본격화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검찰개혁의 얘기가 나온 게 김대중 정부 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수십 년간 쌓여온 이 친구들의 대응 노하우가 있어요. 그거를 가지고 글자 하나, 작구 하나, 쉼표를 어디다 찍냐,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고 검찰의 속성을 잘 꿰고 있는 사람을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다라는 그 인사권자의 의지가 빛을 발하려면 그 디테일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역량 있는 민정수석실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표를 썼다가 걷어들이는 검사가 많았다고 그러시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면 다시 또 사표를 낼까요?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. 이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요. 네. 보세요. 특징적인 현상이 지금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들을 지금 제기한 매체들이 있잖아요. 예, 언론. 근데 예전 같으면 예. 민주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 조중동이 신나게 물어뜯잖아요. 막 아, 예. 기사 확대하면서. 예, 예. 지금 안 그러잖아요. 아, 왜 그럴까를 앞으로도 주목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. 저렇게 지켜볼 겁니다. 그리고 예, 예. 이 특검이 이제 출범하면서 거기에 수십 명의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파견이 되잖아요. 예.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빈틈을 노릴 겁니다. 거기 가서 계속 원래 결탁돼 있던 언론과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역시 특검에다 모아놓고 해보니까 검사들이 수사 잘하더라. 예. 예. 그리고 이거를 특검은 수사하고 기소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.
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하는 게 거학을 척결하는 데는 제일 좋을 것이다. 좋더라.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유포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수사기소 분리가 마치 비효율적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고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한테 유리한 것처럼 계속 선전을 할 겁니다. 예. 여태까지 수법이었어요. 한동훈이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이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 국민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민정수석실이 해야 될 일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맥점을 짚어내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특검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부처도 그걸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. 컨트롤해서도 안 되고. 근데 이제 그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. 국민들을 위해서. 예. 그거를 민정수석실이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일종의 성과 같은 거를 국민들한테 막 홍보하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의 그 과거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. 예. 예.